채팅창에서 장가연 어떻게 조성민이 실명했는데 계속 돈 그랬냐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장가연 씨의 그런 경제력만으로 너무 힘들고 매달 100만원이라도 그냥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했었다. 전 그런 의미로 들었는데 여러분은 좀 장가연 씨가 너무 돈만 밝히는 여자다. 남편이 실명했는데도 돈 벌어라고 하는 독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제가 결혼과 이혼 사이도 제가 리뷰를 하는데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남자가 경제적 활동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오히려 그 남편의 존재가 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가씨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민 씨가 이혼하기 전에도 실명하기 전에도 그렇게 돈을 잘 벌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성민 씨가 실명하는 거에 그 판단받고 뭐 치료받고 이런 병원비도 누가 됐다? 장가연 씨가 됐을 거예요. 장가연 씨가 거의 그 가장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죠. 조성민 씨가 안 그래도 이제 돈을 계속 못 벌어오다가 실명까지 하고 2년 동안 아예 경제적 활동이 아예 없다 보니까 장가연 씨는 내가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왔을 때 조성민 씨가 뭐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든 애들을 재워놨든 그게 아무런 장가연 씨한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장가연 씨는 지금 내가 당장 사랑과 전쟁 이게 방송 프로가 없어지면은 내 수입이 없어지는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남편이라도 뭔가 안정적인 경제적인 게 있으면은 그러면 뭔가 좀 마음의 짐이 덜어질 텐데 조성민 씨라는 그 존재가 오히려 장가연 씨한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고 짐이었을 거예요. 조성민 씨는 계속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있어. 남자분들이 집안일 열심히 해주는 거는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니다. 요즘에 육아 분담, 가사 분담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남자가 돈을 안 벌어오고 내가 집에서 주부 역할 하면서 집안일만 하고 이렇게 한다?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그게 그렇게 여러분 그 가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계속 안 하고 계속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뭐 집이나 치우고 있고 뭐 설거지나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더 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내가 내 남편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돈 하는데 돈 없으면 결혼 생활 못해. 돈은 한 푼도 못 벌어도 내가 그냥 사랑으로 결혼 생활 버텨내겠다.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 돈을 벌어야지. 왜냐면은 자식들이 있잖아.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자식이 2명이잖아요. 자식이 2명인데 장가연 씨의 그런 정신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이 2년 동안 경제활동을 안 해. 성인인데.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 나의 오빠인데도 내 여동생인데도 내 누나인데도 혈압 올라. 같은 형제인데도. 여러분들이 부모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내 자식이 성인인데 경제적 활동을 안 해. 2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어. 누워만 있고 그냥 뭐 가끔씩 뭐 짐 청소하고 그러고 있어. 미쳐요. 근데 내 남편이 그런다? 돌아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 남편이 내가 경제적으로 의지가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 되게 힘듭니다. 조성민 씨가 오늘 대화를 할 때 장가연 씨가 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22년 동안 버텨냈잖아. 22년 동안 버티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모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고모 얘기를 안 꺼내고 고생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가연 씨한테 22년 동안 나 대신에 가장 역할을 해줘서 고마웠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가연 씨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그 얘기도 있어요. 조성민 씨가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가지고 통장을 엄마한테도 못 가져왔다. 장가연 씨가 벌어오는 것만 이제 장가연 씨 가정에 이제 돈 쓰는 거고 조성민 씨한테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이제 시어머니한테 들어오고 그 시어머니한테 아예 통장이 가 있어. 통장을 못 갖고 와.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실명 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모가 말한 거는 장가연 씨 입장에서는 약간 눈에 핏줄이 털칠 정도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까. 오늘 조성민 씨가 고모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결혼과 이혼 사이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지요. 리뷰할 때마다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결혼하면은 무조건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1순위라고 0순위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조성민 씨는 결혼하고 나서 그게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조성민 씨랑 장가연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될 수가 없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합니까? 조성민 씨도 막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안타까워요.
너무 참 아쉽습니다. 장가연 씨 같이 너무나도 좋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조성민 씨가 좀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셨고 시어머니를 20년 넘게 모시고 살고, 이게 장가연 씨, 조성민 씨의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모 얘기 잘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혼했는데 고모 얘기를 합니까? 본인들 생각이나 얘기하고 본인들 입장이나 얘기하고 그게 맞지, 왜 고모 얘기를 왜 해? 고모가 나를 안쓰럽게 생각했다,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성민아, 장가연 걔가 병수발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를 고스란히 장가연 씨한테 전달했는데 조성민 씨가 대단히 착각한 것 같아요. 조성민 씨가 마치 장가연 씨가 병수발한 것처럼 왜 그렇게 말을 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픈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면은 병수발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 고모도 약간 좀 희한한 것 같아. 장가연 씨가 돈 벌어오는데 병수발까지 해야 돼? 여러분, 장가연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돈을 벌어오고 조성민 씨가 2년 동안 경제적 활동 아예 없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병수발까지 해야 됐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돈도 벌어와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해야 돼?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딴 말을 하려면은 고모가 모시고 살던가, 지들이 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용돈이라도 좀 쥐어주던가. 보니까 고모가 뭐 경제적으로 보탬 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말로만 옆에서 주저리 이혼하고 나서 성민아 네가 안타깝다, 장가연 걔는 병수발도 안 했다면서 병수발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 저는 글쎄요, 고모분 그분 이상하던데요. 실명은 엄청 큰 거예요, 탁형님. 실명 큰 거 알죠? 실명 큰 거 알지. 근데 장가연 씨가 조성민 씨한테 돈을 좀 벌어왔으면 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왔으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장가연 씨가 조성민 씨한테 너 택배라도 해,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라도 뭐 인형 눈 붙이기라도 그런 거라도 좀 해서라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셨으면 한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택배는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당신 돈 벌어와라, 이게 아니라 돈이라도 벌어왔으면 했었다, 이렇게 예시를 든 거야. 그 당시에는 돈 벌어라고 말도 못했던 거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조성민 씨가 장가연 씨랑 대화할 때 등록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가연 씨는 일단은 본인도 이제 수입이 항상 일정치 않으니까 무조건 우리 첫째를 위해서 따로 돈을 마련해 놓자라고 했는데, 조성민 씨는 일단은 내가 나갈 거 나가고 이제 그 후에 돈이 좀 차차 준비되는 대로 조금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 장가연 씨대로 그 말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뭐 혼자서 돈도 못 버냐, 뭐 학자금 대출을 받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부모 마음은 또 안 그러잖아. 부모 마음은 내 자식이 대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등록금 때문에 힘들길 바라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그냥 장가연 씨는 부모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만 조성민 씨가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내가 왜 장가연 너 당신 말대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한 거는, 장가연 씨랑 조성민 씨 첫째가 오늘 방송을 봤으면 조성민 씨한테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장가연 씨가 등록금 얘기한 거, 그리고 계속 등록금 돈 달라고 한 거는, 조성민 씨가 그 기숙사비 내는 거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100만 원도 안 줬기 때문에 그 말을 이미 어겼고, 장가연 씨가 여기 계시는 그 누구보다도 조성민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첫째 딸의 등록금을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장가연 씨는 우리 이혼했어에 출연한 것 자체가 장가연 씨 첫째 딸의 등록금을 안전하게 준비해 놓기 위해서 출연하신 게 아닌가. 조성민 씨가 등록금을 안 줄 것까지도 대비해가지고 그것까지도 계산해가지고 첫째의 등록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출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닌데, 제인이 근데 안 준다는 게 아닌데 라기보다 조성민 씨가 그동안 준다고 해놓고 못 준 적이 많았잖아. 장가연 씨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재촉을 한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재촉하냐 하는데, 장가연 씨가 얘기했잖아. 기숙사비도 그 100만 원이라도 보태라고 했는데 조성민 씨가 그것도 안 보탰잖아. 뭐 돈 이래저래 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서. 그래서 장가연 씨는 오늘 확답을 들으려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조성민 씨랑 장가연 씨랑 둘이 대화할 때 장가연 씨가 되게 약간 좀 긴박하고 되게 간절한 게 느껴졌는데, 뭔가 이 방송 안에서 조성민 씨한테 확답을 안 듣게 되면은 정말 이 그 등록금이 빵꾸 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장가연 씨가 계속 조성민 씨한테 그렇게 돈돈 거렸다고 난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방송으로 등록금 세게 박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방송으로 등록금 세게 박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 1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가연 씨가 그 개인적으로 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첫째 딸한테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한 거잖아. 난 그거 1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너무 급해 보였고 좀 간절해 보였고 그래 보였습니다. 등록금이 뭐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 이거 어떻게 해. 조성민 씨가 내가 돈 나갈 거 나가고 이제 뭐 조금씩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3천만원을 줘요 현실적으로. 당장. 그리고 장가연 씨도
장건 씨도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내 첫째 딸이 등록금 때문에 뭐 휴학을 하고, 등록금 때문에 막 서운한 일 당하고,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단 말이야. 장건 씨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엄마로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환상을 갖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실명을 했어도 내 자식들이 굶으면은 남편이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내 자식 굶는 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뭐 조성민 씨 실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거를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실명한 건 실명한 거고 내 자식들이 굶잖아. 그게 더 장가연 씨는 더 우선인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뭐 같이 봤으니까 아실 텐데, 장가연 씨는 조성민 씨가 2년 동안 경제적으로 활동이 없을 때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혼이 다 끝나고 나서 당신이 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매달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길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조성민 씨가 실명했을 때 당신 돈 100만 원씩 벌어와,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와,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혼이 다 끝나고 나서 둘이 대화할 때 지금에 와서야 얘기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비록 그때 경제적 활동 못하고 실명도 했지만은 그래도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길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생활 당시에 그렇게 실명했을 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일라이씨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가연씨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매력 넘치시고 하신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응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